10포인트 높게 나왔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11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혈관에 해로운 지질 농도가 높은 것이다. 비만화에서 정상에 비해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목의 동맥 두께는 과체중 아동이 평균 0.5mm로 나타나 30세의 성인 남성 정도로 혈관이 노화되어 있었다. 경동맥 두께가 두껍게 나오는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심장 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얘들이 10년, 20년 또는 3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계속 두꺼운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분명히 이 두 질병의 특히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런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기만을 먹어서 살을 뺀다는 황제 다이어트의 창시자 로버트 애킨스 박사. 직접 황제 다이어트를 했던 그는 사망할 당시 심각한 비만이었고 심장 질환까지 앓고 있었다. 고지방식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0대 후반의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먼저 10명에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육류 위주의 고지방 음식을 먹게 했다. 혈액 검사 결과 고지방식을 먹은 직후 혈관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 칼로리는 동일하지만 저지방식을 먹은 나머지 10명도 혈관 기능을 측정했다. 고지방식을 먹었을 때와 달리 혈관 기능은 처음부터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저지방식을 드신 경우하고 고지방식 드신 경우에 이 혈중 지질 농도 변화하고 이 혈관 기능의 관계를 또 살펴봤을 때는 이런 중성 지방이 많이 상승할수록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와 심혈관 유전체 센터에서는 한국인이 고지방식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인에게 ApoA5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poA5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도 커진다. ApoA5 유전자는 최근에 밝혀진 유전자로서 ApoA5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의 역할인데 그 단백질은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붙어서 지질 분해 효소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 성분을 빨리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지방은 지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이때 ApoA5 유전자가 이 지질 분해 효소에 붙어 지방 분해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ApoA5 유전자가 변이될 경우 지방 분해력이 떨어져 몸속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ApoA5 단백질에는 역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재미있는 것은 서양인에 비해서 약 5배에서 10배가량 더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에게 이 ApoA5 유전자 변이가 많이 일어날까?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10명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ApoA5 유전자 변이 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그 유전체 검사 결과 놀랍게도 10명 중 절반이 ApoA5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 각 그룹의 지방 분해력도 직접 비교해봤다. ApoA5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 ApoA5 유전자 변이가 없는 그룹, 그리고 외국인으로 분리해 실험을 했다. 각각의 그룹에게 동일한 칼로리의 고지방식을 먹게 한 후 6시간 동안 4차례의 혈액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정상적인 아포 A5 유전자가 있는 그룹은 고지방식을 먹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정상치를 회복했지만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그룹은 중성지방이 잘 감소하지 않았다. 특이한 사실은 똑같이 정상적인 아포 A5 유전자가 있어도 한국인에 비해 서양인의 중성지방 수치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방 분해가 취약한 것은 단지 아포A5 유전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포A5 유전자 돌연 변이가 없는 한국인과 서양인을 놓고 같은 지방을 먹였을 때 서양인에 비해서 아포A5 유전자가 없는 한국인에서 지방 분해가 떨어진 것은 아포A5 유전자 말고도 지방 분해를 저해야 하는 다른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최대의 무역항 상하이. 90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후 중국은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비만 인구의 증가다. 중국 의사협회의 아동건강전문위원인 딩종이 박사. 그는 중국 아동들의 체중 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1986년도에 비만 상태를 조사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비만 인구가 0.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6년도에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인구가 이미 5%까지 도달했습니다. 비만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죠. 중국의 빠른 비만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 비만 아동 증가율을 보면 비교적 자본주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남부나 중부의 비만율이 높다. 식생활 문화의 변화가 비만의 원인인 것이다. 중국의 전통 식습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음식은 기름지지 않고 아주 담백한 편이죠. 따라서 비만과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손님을 대접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는 줄여야 합니다. 반면에 서양 음식은 아주 지방이 많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비만과 고지혈증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들. 패스트푸드는 젊은 층을 통해서 급격한 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이제 육류 중심의 서양 식단은 동양에서도 일반화됐다. 그러나 몸에 맞는 전통적인 식습관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심장이 위협받고 있다. (40, 50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했던 우리나라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보리밥에 김치, 된장국이 주 메뉴였죠.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도시락에 이 소시지나 계란 후라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 90년대에 들어서는 부의 상징이었던 고기 반찬이 오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밥상은 빠르게 변해갔는데요. 이 고기류가 주 메뉴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었던 쌀 섭취량은 뚝 떨어진 거죠. 바로 그 자리를 이런 서양 식단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일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식단이 우리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지켜주는 건강한 식탁은 무엇일까요? 핀란드 동쪽 러시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가렐리아는 1년의 절반이 겨울이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이곳에선 전통적으로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왔다. 야채나 채소보다는 각종 고기 요리와 버터가 듬뿍 들어간 음식들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음식 문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52살의 레이 빌레트 씨. 그녀의 가족 대부분은 심장병력이